자, 196쪽에서 풀어야 될 거는 207번. 2차 함수가 있는데 수능 기출문제라고 얘기하네. 0대 2번 마이너스 1이라고 합니다. 0대 2번 마이너스 1인데 어디로 블록인지 모릅니다. 근데 정적분해 값이 똑같다고 하는 포인트가 있네.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정적분한 거랑 0부터 1까지 정적분한 거랑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적분한 게 똑같다고 합니다. 세 개 다 똑같다고 하니까 세 개를 다 A라고 해볼게. 근데 제일 첫 번째 것도 A잖아. 첫 번째 거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적분한 거랑 0부터 1까지 적분한 걸 더한 거 아니야? 근데 이것도 A고 이것도 A고 이것도 A란 얘기잖아. 이런 거 맞아? 그럼 상황이 A란 녀석이 A라고 하는 녀석이 A 더하기 A란 얘기네? 그럼 A는 0이란 얘기잖아. 그래서 이 세 개의 정적분의 값은 다 똑같이 0이 나온다는 얘기네. 여기가 이해가 됐을까? 그럼 세 개의 정적분의 값이 0이라는 말은 X축 위에 있는 넓이하고 X축 아래 있는 넓이가 똑같다는 얘기 아닐까? 지금 포물선이 있습니다. 포물선은 꼭지점 좌표의 값이 0, 마이너스 1일 것 같아. 왜냐면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접근한 것도 0이고 0부터 1까지 접근한 것도 0이고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접근한 것도 0이라는 말은 꼭지점이 Y축 위에 있어가지고 여기가 0, 마이너스 1 포물선이 이런 식으로 아래로 블록인 포물선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Y축 대칭이 되는 그림이 있었을 때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적분한 녀석의 값이 X축 위에서 정적분한 녀석의 값이랑 X축 밑에서 정적분한 녀석의 값이 양수, 음수의 값이 소거돼 나와 더하면.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적분한 녀석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적분한 건 0인가 봐. 그리고 0부터 1까지 적분한 것도 음수, 양수 값이 서로 소거가 돼가지고 0이 나왔으면 좋겠나 봐.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고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적분한 것도 0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었으면 좋겠거든? 이해된 거 맞아?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포물선은 빵대입한 것만 마이너스인 거 알고 있고 Y축 대칭인 것도 알고 있거든? 그래서 AX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것 같아. X의 1창이 있으면 대칭축이 다른 데 있으니까 X의 1창이 없어서 Y축 대칭인 것 같아. 이제 A만 모르거든? 그래서 A만 모르니까 적분하려고 합니다. 0부터 1까지 fx를 적분한 녀석의 값은 빵이 나와야 되겠네? 그걸 적분하고 있습니다. 3분의 a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값을 적분했습니다. 1 대입하면 3분의 2 마이너스 1 빵 대입하면 빵. 그 값이 빵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a 값은 3인가? a가 3인 걸 밝혔으니까 이 함수의 값은 3x의 제곱 마이너스 1인데 2 대입하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문제는 208번. 208번은 연소함수 fx가 있는데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적분하면 b가 나온다고 합니다. a하고 b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a 모릅니다. b의 값은 적분한 값입니다. 근데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적분할 건데 1에서 범위가 쫓겨져 있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적분할 때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누굴 적분하라고? 위에 거 밑에 거. 1보다 왼쪽인 거는 위에 거인 것 같은데 1보다 왼쪽에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는 이걸 적분하세요. 반면에 1부터 3까지는 밑에 있는 게 fx인가 봐. 1보다 큰 쪽이니까. 이거 적분했을 때 b라는 값이 나온다고 하거든?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a의 값을 식은 지금 a, b가 두 개가 문자인데 식은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다른 식이 더 필요한데 다른 식은 연속이라고 하는 조건 때문에 1에서의 좌극한, 1에서의 함수값, 1에서의 우극한이 똑같아야 되겠다. 다음 함수기 때문에 1만 대입한 게 좌극한이자 함수값이거든? 그래서 1만 대입하겠습니다. 1 대입했더니 a-1인가? 우극한은 밑에다 1 대입한 게 우극한입니다.
다함수일 때는 그냥 대입만 해도 괜찮습니다. 따라서 A의 값이 6인 거 알고 있습니다. A가 6인 거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 6이라고 쓰겠습니다. 이제 적분하려고 합니다. 적분할 건데 이게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네? 그럼 기함수의 값은 적분하면 빵입니다. 나머지는 짝수차 우함수입니다. 우함수이기 때문에 적분할 때 0부터 1까지 적분해서 도배도 괜찮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 녀석은 적분을 해버릴까? 다음 거는 x제곱 플러스 3x입니다. 이제 앞에 것만 적분해서 0을 대입하면 될 것 같거든? 앞에 거 적분하면 x의 세제곱 플러스 6x인가? 자, 이제 숫자만 대입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값은 1 대입했더니 7, 빵 대입한 빵. 뒤에 있는 건 3 대입했더니 18, 1 대입했더니 4, 14, 14에서 4 뺐더니 10, 10하고 18 더했더니 28. 문제는 A, B를 더하라고 합니다. A, B의 값을 더했더니 34인가? 이제 됐어? 또 풀어야 될 거는 211번. 나머지는 맞춘 거죠? 211번에서는 3차 함수가 있는데 3차 함수가 극값을 갖지 않습니다. 3차 함수가 극값을 갖지 않는다는 얘기는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면 극값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3차 함수가 이렇게 올라가다 잠시 멈췄다 올라갔어. 극값이 있어, 없어? 그럼 극값이 없는 건 이런 것들이네? 이런 것들은 미분에서 빵 되는 게 두 개 있으면 극값이 있습니다. 미분에서 빵 되는 게 하나 있던지 미분에서 빵 되는 게 없으면 극값은 없습니다. 나의 바램은 미분 한 녀석의 값이 3x의 제곱 플러스 2ax 2a-3인데 요게 빵 나오는 건 2차 방정식입니다. 이 녀석 2차 방정식이 빵 나온 게 두 개면 극값을 가지니까 안 됩니다. 빵 나온 게 하나가 있던지 빵 나온 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빵 나온 게 하나면 판별식은 0이고 빵 나온 게 없으면 판별식이 음수였을 때 빵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판별식 값을 계산하라고 합니다. 판별식 값을 계산했더니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가 판별식입니다. 나의 바램은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완전제곱식입니다. 완전제곱식은 항상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0보다 작은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0이 될 수는 있습니다. a가 누구라고 한다면. 그래서 a 값은 3입니다. a가 3이었을 때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a가 3이면 이 식이 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3x 플러스 1인가? 이거 자체가 x 플러스 1의 3승인 것 같은데? fx는 지금 요게 fx입니다. 문제는 적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적분하는 범위가 그지 같네? 6 곱하기 앞에 있는 건 인테그럴 1부터 2까지입니다. 근데 앞에 건 1부터 2까지인데 뒤에 건 2부터 1까지잖아? 그러면은 마이너스를 달아주면 1부터 2까지로 바뀌니? 그래서 뺐습니다. 1부터 2까지 범위가 똑같으니까 하나만 썼고요. 이해됐을까? 그럼 이 녀석에 대해서 문제가 적분하세요. 이 값에서 1을 빼라고? 1을 빼면 지워지잖아. 그걸 x로 나누라고? 이걸 x로 나누게 하라는데? 그럼 x로 나누게 해주면은 이렇게 되겠구만. 인테그럴 1부터 2까지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만 남겠네? 이거 산수하세요. 산수했더니 6 곱하기 3분의 x의 세제곱 2분의 3x의 제곱 플러스 3x한테 숫자만 대입하세요. 제일 처음 2 대입하고 있거든? 3분의 8 플러스 6 플러스 6 1 대입하고 있습니다. 1 대입한 거 지금 빼고 있습니다. 그럼 6배 하게 되면 첫 번째 거는 16 6 뺐더니 36 36 6 뺐더니 마이너스 2 6 뺐더니 마이너스 9 이해됐을까? 그럼 어디 보자.
72에서 2 뺐으니까 70. 70이고 이 값은 16에서 27을 빼야 되겠네. 마이너스 11. 70에서 11 뺐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풀어야 될 문제는 212번이 도함수의 그림이 오른쪽 그림과 똑같습니다. 도함수가 오른쪽과 똑같았을 때 밑에 정적분의 값을 라지 fx라고 합니다. 그때 문제는 라지 fx의 값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이 직선이 원점도 지나고 1,2도 지나는 것 같다? 그럼 기울기가 몇이야? 뭐라고요? 기울기 몇이라고 얘기했어 방금? 발음을 정확하게 봐요. 2. 네, 기울기 2 맞습니다. 근데 원점을 지난 직선이기 때문에 y는 2x입니다. 이걸 가지고 원래함수를 구한다고 한다면 원래함수의 값은 적분했더니 x제곱 플러스 c인데 빵 대입한 게 2라는데 그래서 함수는 x제곱 플러스 2입니다. 근데 문제 시킨 거는 0부터 1까지 x-t를 갖다 집어넣어서 적분하라는데 대입하겠습니다. f한테 x값 대신에 x-t를 대입하세요. x 대신에 x-t를 대입하세요. 라지 fx의 정체가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x-t를 대입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 맞나요? 근데 이 녀석의 값은 전개했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2xt 플러스 t제곱 플러스 2인데 적분하는 건 t라는 문자에 대해 적분하라고 합니다. t라는 문자를 가지고 있는 녀석의 값이 이렇게 두 개가 t를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럼 적분하게 되면 x의 제곱의 값은 숫자야. t에 대해 적분할 때는 x하고 2 이런 건 숫자거든? 숫자의 값은 적분하게 되면 t만 달아줄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t의 값이니까 1차식이니까 2분의 1 t제곱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거는 3분의 1 t 세제곱. 마지막에 있는 숫자 2의 값은 적분했더니 2t? 여기다 t값 대신에 수를 대입해야 됩니다. t값 대신에 1을 대입하고 있습니다. t 대신에 1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t한테 1 대입했습니다. 3분의 1 더하기 2라서 3분의 7인 것 같은데 이제 t값 대신에 다 빵 대입해야 됩니다. t 대신에 빵 대입하면 다 빵인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fx 값을 알고 있습니다. fx 값은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의 최소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값 구하면 대칭축이 필요합니다. 대칭축의 값이 누구예요? 그러면 2분의 1을 대입한 게 대칭축의 최소값을 가질 겁니다. 2분의 1 대입했습니다. 2분의 1 대입했더니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7입니다. 12로 통분해야 되겠네? 12로 통분했더니 36, 28? 31에서 6을 빼세요. 됐나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문제는 213번. 213번 문제는 범위의 값이 0과 1 사이에 있는 a에 대해서 다음 함수의 값이 최소가 되게끔 하는 실수 a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x의 값이 a보다 클 때는 이 함수가 x의 제곱 마이너스 ax입니다. 절대값 속에 있는 값이 양수니까요. x의 값이 a보다 작을 때에는 절대값 속에 있는 값이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달아줘야 됩니다. 됐나요? 그림을 갖다 그린 다음에 적분할 생각입니다. 여기가 0, 여기가 1, 여기가 a라고 하겠습니다. a는 0과 1 사이 있습니다.
그런데 A보다 오른쪽은 0과 A가 X 절편인 것 같은데 0하고 A가 절편값입니다. 아래로 블록입니다. 최고층계수 1입니다. 아래로 블록인 포물선을 두 점을 지나는 포물선을 그려야 되는데 A보다 오른쪽만 그리세요. 이해됐나? 그 다음이 A보다 왼쪽은 0대2번 0, A 대번 0인데 이 두 점을 지나는데 지금은 위로 블록입니다. 이걸 그리세요. 됐나요? 근데 적분하려고 하는 범위는 0부터 1까지를 적분했으면 좋겠습니다. 0부터 1까지 적분하게 되면은 여기 정적분값을 구하라는 얘기구만. 그 값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A가 알고 싶습니다. 그럼 적분하려고 합니다. 0부터 A까지는 누굴 적분해야 돼? 0부터 A까지 누굴 적분해야 돼? A보다 왼쪽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라고 하는 위로 블록인 포물선이니까 A부터 1까지 누굴 적분해야 돼? 이거 적분만 하세요. 적분하고 있습니다. 적분했더니 마이너스 3분의 1 x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ax의 제곱 거기다 빵하고 a 대입했고요. 두 번째 거 적분했더니 3분의 1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ax 제곱 a하고 1 대입했습니다. 첫 번째 건 a를 대입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1 a 세제곱 2분의 1 a 세제곱 2분의 1에서 3분의 1 뺐더니 6분의 1인 것 같습니다. 빵 대입하면 둘 다 빵입니다. 1 대입했습니다. 1 대입했더니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a 대입하고 있습니다. a 대입한 거 빼야 되는데 3분의 1 a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a 세제곱 마이너스 6분의 1 a 세제곱인 것 같아. 6분의 1 a 세제곱하고 6분의 1 a 세제곱을 더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6분의 2라서 약분해서 3분의 1이라고 썼고요. 그 다음은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3분의 1입니다. 이게 a란 문자에 대한 함수입니다. 3차 함수입니다. 근데 그 값이 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3차 함수의 최대값을 0과 1 사이에서 최대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쌤은 0과 1 사이의 범위에서 최대값을 구할 생각입니다. 최대값을 구하려면 이 함수를 잠시 fa라고 하겠습니다. 미분하겠습니다. 극점 찾고 있습니다. 미분했더니 a x의 제곱 미분했더니 마이너스 2분의 1 이 값이 빵 나온 값에서 그 값을 가지고 그 값의 최대값 가질 것 같은데 빵 나온 값이 누구야? 네, 이 범위에 있는 건 2분의 1 2밖에 없습니다. 그 2분의 1 2를 집어넣기만 하면은 그게 우리가 찾는 최대값입니다. 2분의 1 2를 대입하겠습니다. 2분의 1 2가 루트 2분의 1이었지? 나 지금 루트 2분의 1 대입하고 있습니다. 루트 2분의 1 대입해서 3번 곱했습니다. 세 번 곱하면 2루트 2분의 1인데 분모의 3배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마이너스 2분의 1라고 곱하라는데 루트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했습니다. 요 값이 최대값인 것 같은데? 맞나? 지금 최고차계수 양수죠? 최고차계수의 양수인데 미분에서 빵 나온 녀석의 값은 언제 미분에서 빵이 나와? 마이너스 2분의 루트하고 2분의 루트에서 그 값을 가지나? 근데 문제 요구한 건 0부터 a까지만 그리라고 했고 0부터 1까지만 그리라고 했구나. 에이 그럼 이건 최소값이네. 그럼 이거 대입할 필요 없었네. 최소값이니까. 그치? 우리는 뭘 대입한 게 최대값인지 알아야 되는데 0부터 1까지 그림을 그리면 0 대입한 게 큰지 1 대입한 게 큰지 그걸 알아야 되겠다. 함수한테 0 대입하고 있습니다. 네, 0 대입하면 3분의 1. 함수한테 1 대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뭐라고? 누구라고? 1 대입했더니 3분의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6으로 통분했더니 2, 3, 2? 그래서 6분의 1인가? 우리 최대값 구하는 거잖아. 그럼 최대값은 누굴 대입한 게 최대값이야? 네, 0 대입한 게 최대값이었구나. 그림이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네. 0 대입한 게 최대값입니다. 답은 그래서 3분의 1이 답입니다. 또 풀어야 될 거는 214번. 214번이 연속함수라고 얘기합니다. 0부터 1까지 적분했으면 좋겠는데 가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겠어? 가에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야? 알려줬는데 저번에? 뭐라고요? x 앞에 부호가 똑같으면은 x 앞에 부호가 똑같으면은 x 앞에 부호가 똑같으면은 뺀 값이 주기. x 앞에 부호가 달랐을 때는 괄호 속의 거의 평균값이 대칭축. 괄호 속의 거 평균값 구해볼까? 괄호 속의 평균값이 축인데 괄호 속의 거의 평균값이 몇이야? 즉 축의 값이 x는 1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축이 x는 1이기 때문에 1의 대칭이거든? 1에서 대칭인데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적분한 거는 a. 0부터 3까지 적분한 건 b라고 얘기하네. 그때 0부터 1까지 적분한 걸 묻습니다. 잘은 모르겠는데 1대칭의 함수가 있다고? 1대칭 녀석의 값, 과연 대표적인 녀석의 값이 포물선 같은 게 1대칭이라고 할 수 있겠다. 선생님이 그냥 fx는 누구지 모르거든? 근데 x가 1대칭의 녀석을 하나 그렸어. fx 그림이 만약에 이렇게 생긴 1대칭이라고 한다면 1대칭의 녀석 뭐든지 f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1대칭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마이너스 1, 빵, 2, 3 이렇게 되겠네? 근데 일단 0부터 3까지 적분한 게 0부터 3까지가 여기 지금 빗금친 넓이까지 b라고? 근데 마이너스 1부터 빵까지가 여기 a라고? 그럼 2부터 3까지는 누굴까? 그러겠네. 여기도 a겠네. 야, 그럼 여기 0부터 3까지가 b가 되는데 2부터 3까지가 a라며. 그럼 0부터 2까지는 뭐가 돼? 그러겠네? 근데 우린 0부터 1까지가 필요하지 않아? 근데 1대칭이라며. 그럼 0부터 1까지 적분한 건 뭐가 될까? 아, 절반이 되겠네. 됐어요? 끝인데? AB로 표현하세요. 된 거 맞아? 자, 그 다음 문제도 모르겠네요? 그 다음 문제는 연속함수가 있습니다. 연속함수가 이미 x에 대해서 함수는 비밀입니다. 함수 알려주지 못하겠습니다. 가에서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오면 기함수, 마이너스가 없어지면 우함수. 네, 저 녀석 우함수입니다. 우함수는 무슨 대칭이라고요? 네, 우함수는 y축 대칭이었죠? 괄호 속에 있는 게 x좌표가 반대네. 그러니까 평균값 구하면 평균값이 빵이네. 그래서 우함수고 축의 값은 x는 빵입니다. y축 대칭입니다. 나에 나와 있는 말이 무슨 말이야? 뭐라고요?
x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인 것도 있고 플러스인 것도 있으면 바로 소개값의 평균값이 대칭축입니다. 하지만 x 앞에 부호가 똑같으면 아까 네가 대답하더만 4가 뭔데? 네, x 앞에 부호가 똑같은 뺀값이 주기라고요? 두 번째 조건은 주기의 값이 4란 얘기네. 네 칸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겁니다. 근데 0부터 2까지 두 칸의 정적분의 값은 16이라는데? 마이너스 4부터 8까지 정적분의 값을 구하래. 0부터 2까지, 2부터 4까지, 4부터 6까지, 6부터 8까지,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2까지. 그림 그리려고 하거든? 먼저 첫 번째 y축 대칭이래? y축에 대해 대칭이었으면 좋겠고, 주기가 4래? 근데 0부터 2까지는 정적분값 16이라고? 0부터 2까지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까? 그럼 여기 정적분의 값이 16이라고? 근데 y축 대칭이라며. 축의 x는 빵이니까 그림이 이렇게 대칭이겠네. 여기 넓이의 값도 16이겠다? 주기가 4라며. 여기가 지금 4칸짜리 그림이잖아. 4칸짜리 그림이 반복된다는 거 아니야? 그 다음 4칸에서 6부터도 이게 반복되겠네. 내가 그림은 임의로 막 fx 아무렇게나 그리고 있거든? 그러면 또 y축 대칭이니까 그림이 이렇게 나왔겠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여기 넓이, 여기 넓이의 값은 각각 16, 16? 그러면 주기함수기 있기 때문에 여기도 16, 여기도 16, 여기도 16이라는 얘기 같은데? 16의 값이 3개? 이해됐나요? 자, 여기까지 하면 숙제 한번 풀 끝인가요? 정적분으로 나타내진 함수라는 파트거든? 책에 있는 것과 책에 없는 것까지 한꺼번에 다 설명해 드립니다. 자, 인테그럴 a부터 x까지 ft dt가 있다면 이렇게 생긴 녀석의 의미는 적분한 거한테 x를 대입한 거에서 적분한 거한테 a를 갖다 대입한 거 빼세요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 앞에 dx분의 d가 붙어 있으면 이건 미분하라는 표현입니다. 미분하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미분하게 되면 앞에 거 미분하게 되면은 스몰 f x가 되지 않나? 뒤에 거 미분하면 아닙니다. 뒤에 거 미분하면 함수한테 숫자 a를 갖다 대입한 거는 이건 함수한테 x를 대입한 거잖아. 이건 x라는 문자의 식인데 함수한테 숫자 a를 대입하면 이거 숫자거든. 상수야. 그럼 미분하면 뭐가 될까? 네. 그래서 이 녀석의 값은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네. 밑에가 숫자 위에가 x면 x를 여기다 집어넣기만 하면 되겠네. 중간 과정 없이 문제 풀 겁니다. 중간 과정 없이 x의 값을 대입한 녀석이라고 할 겁니다. 문제는 네가 기억을 못하면 문제 나왔을 때 이해 못합니다. 이건 기억하고 못하고의 문제인 것 같아. 이해는 지금 한 것 같거든? 두 번째. 두 번째는 밑에가 숫자가 아니야. 밑에 위에 모두 다 x하고 x 플러스 1 있습니다. 그럼 적분해가지고 x 플러스 1을 대입한 것 같아?
적분해서 x를 대입한 거 빼는 건가? 이거 미분하려고. 앞에다 dx분의 d만 달아주면 미분했다는 얘기잖아. 그럼 미분하게 되면은 요 녀석을 미분하게 되면은 뭐가 되는 거죠? 앞에 거는 스몰 fx 플러스 1. 네, 스몰 fx가 되겠죠? 이건 둘 다 x가 있으니까 숫자가 없습니다. 밑에도 x가 있고 위에도 x가 있으면 미분했을 때, 정적분을 미분했을 때 위에 거 대입한 거에서 아래 거 대입한 거 빼기만 하면 되는 거네. 이 두 가지를 책에 소개합니다. 그럼 이 두 가지 말고 다른 것도 소개합니다. 인테그럴 a부터 x의 제곱까지 ft dt의 값을 알고 싶습니다. 그럼 앞에 거 적분했더니 앞에 거 적분한 거는 라지 f한테 x제곱을 대입한 거네? 뒤에 건 라지 f한테 a를 대입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dx분의 d를 달겠다는 말은 미분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 밑에 걸 미분한 게 누구야? 듣고 있습니다. 뭐라고 미분하면 뭐라고? 속미분이라는 것도 보통 하는데 괄호 속에 있는 게 x라고 써있으면 속미분 해봤자 1이니까 1은 곱하지 않는데 괄호 속에 있는 값이 x의 제곱이라고 하는 게 써있어. x의 제곱이 써있으니까 속미분을 해야지만 되거든. 속미분한 게 2x죠. 속미분한 게 2x다 보니까 미분한 fx의 제곱, 이거는 바깥쪽에는 f를 미분한 거고 라지 f를 미분한 거고 속미분한 2x의 값을 곱해줘야 됩니다. 함수를 미분한 다음에 속미분한 것도 곱해야지만 미분이 끝납니다. 근데 뒤에 있는 거 미분하면 누군데요? 네. 이 두 가지가 구분되는 것 같은데?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게 구분되는 것 같아. 첫 번째 건 밑에가 a고 위에가 x면 x라고 하는 값을 집어넣기만 하면 된다고? 얘 같은 경우에는 f라는 녀석에 대해서 a부터 x까지, x의 제곱까지 적분한 거를 미분한 거잖아. 이게 x가 아니라 x제곱입니다. 그럼 대입한 것만 쓰는 게 아니라 네, 속미분도 꼭 쓰셔야 됩니다. 근데 밑에가 숫자였을 때는 이렇게 할 건데 밑에가 숫자가 아니라 x가 있으면 x 플러스를 대입한 거에서 x를 대입한 거 빼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와 관련된 문제를 몇 개 풀어보겠습니다. 큰일 났다. 현저가 큰일 났다. 자, 단점이 있다. 발음이 세겠다. 함수 fx가 있는데 fx에 대해서 다음 시계값을 구하라고 하거든? a부터 b까지 적분한 녀석의 값은 라지 fb에서 라지 fa를 빼는 거죠. 그럼 함수한테 숫자를 갖다 대입해서 숫자고 또 함수 f한테 숫자를 대입했으니까 숫자거든? 숫자에 숫자를 뺐으니까 이거 숫자입니다.
이해됐을까? 그럼 선생님이 지금 여기는 요 값을 네모라고 표현했거든? 네모의 값은 숫자부터 숫자까지 적분했으니까 이건 상수값이 나올 겁니다. 이 상수의 값을 잠시 a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두 가지 내용을 알 수 있거든? 첫 번째는 네모를 a라고 얘기했으니까 fx의 값의 정체가 이렇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 이해되죠? 근데 네모의 값을 a라고 했으니까 0부터 1까지 ft, dt의 값을 지금 a라고 놓은 거라고? 그럼 이걸 집어넣기만 하면은 적분하면은 a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입할 생각입니다. 대입할 때 x라는 문자만 t라는 문자로 바꿔서 적분하세요. 적분하고 있습니다. x라는 문자만 t라고 바꿔서 지금 쓰고 있는 중이거든? 그 결과는 a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적분했더니 4분의 1 t의 4제곱 마이너 t 세제곱 4at 여기다 지금 1 대입하고 0 대입해서 빼겠습니다. 1 대입했습니다. 0 대입했습니다. 그게 a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항해주면 3a인 것 같은데 마이너 4분의 3이니까 이항하면 4분의 3 a의 값은 4분의 1 문제가 너한테 구하라고 하는 거는 fx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a가 4분의 1이기 때문에 fx 값이 누가 되는 거죠? 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1인가요? 이게 답이네요. 숫자부터 숫자까지는 숫자로 치환할 겁니다. 이해된 거 맞죠? 두 번째 문제로 갔습니다. 두 번째는 방금 전에 봤던 녀석과 지금 보이는 녀석은 약간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t라는 문자로 적분할 건데 여긴 t라는 문자밖에 없습니다. t라는 문자로 적분할 건데 t만 있는 게 아니라 x도 있습니다. 두 개의 문자가 섞여 있으면 분배 쓰는 걸 먼저 꼭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좀 분배하겠습니다. 분배하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x의 세제곱 더하기 인테그럴 0부터 2까지 x 곱하기 ft 빼기 t 곱하기 ft라고 쓰겠다는 얘기야. 이게 분배했고요. 근데 적분하려고 하는데 앞에 있는 녀석과 뒤에 있는 건 가운데 빼기니까 인테그럴을 두 번 쓸 수 있습니다. 두 번 쓸 수 있는데 x라고 하는 녀석은 t랑 무관하기 때문에 그건 실수배 하듯이 앞으로 상수값 내보내는 것처럼 x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럼 x 곱하기 인테그럴 0부터 2까지 ft dt 뒤에 거는 0부터 2까지 tft dt입니다. 여기는 t의 값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t의 값은 숫자가 아니거든. 여기선 t라는 문자로 적분할 때는 x는 숫자로 인식해서 앞으로 내보냈습니다. 여기까지 됐을까? 이제 할 일은 요 녀석 네모라고 표현한 녀석과 동그라미라고 표현한 녀석의 값은 다릅니다. 뭐가 다르죠? 네, 앞에 건 ft를 적분한 건데 뒤에 건 tft를 적분한 거네. 앞에 있는 네모의 값은 누군지 몰라서 a라고 할게요. 뒤에 있는 녀석의 값도 누군지 몰라서 b라고 할게요. 그럼 나는 지금 fx라는 녀석의 정체가 x의 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한 거네. 마이너스 b라고 잡은 거네, fx를. 근데 알고 있는 사실은 0부터 2까지 적분한 녀석의 값은 누구라고? a. 또 알고 있는 건 0부터 2까지 ft한테 t를 곱해 적분한 녀석의 값은 b라고 잡은 거야, 우리가 지금. 이거 산수하면 ab 나오겠다.
선생님 지금 산수하려고요. fx의 값이 이거라서 ft의 값의 정체가 x라고 되어 있는 녀석의 값을 t라고 바꿔서 대입하세요. 네, 저거 쓰기만 하면 되겠네요. t라고 바꿔서 써야 됩니다. 반면 이 녀석의 값은 누구란 얘기야? 이거 적분한 건 a가 나와야 됩니다. 이거 적분한 건 b가 나와야 됩니다. 연립방식 풀어가지고 a, b를 구하라는 얘기구만. 적분하고 있습니다. 4분의 1t의 4제곱 2분의 at제곱 마이너스 bt한테 숫자 대입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2 대입했더니 4, 2 대입했더니 2a, 마이너스 2b, 빵 대입하면 다 빵이어서 빼기 빵은 안 쓰겠습니다. 이 값이 a였으면 좋겠습니다. a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식은 a-2b가 마이너스 4라는 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두 번째 거 적분하고 있습니다. 5분의 1t의 4제곱 5제곱 3분의 at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bt의 제곱이 있습니다. 2 대입하고 있습니다. 5분의 32 3분의 8a 마이너스 2b까지 대입했고요. 빵 대입한 건 빵빵빵이라서 안 쓰겠습니다. 이 값이 지금 b라고 합니다. 이항했습니다. 3분의 8a 마이너스 3b의 값이 마이너스 5분의 32. 된 건 맞아요? 아이고야. 연립방식 풀어야 되는데 a 대신에 대입해버릴까? 대입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a라고 하는 값은 2b-4인데 그 2b-4를 대입하고 있습니다. 그럼 3분의 16b-32 3분의 3배 해버리자. 3배 했더니 16b 빼기 9b니까 7b. 오른쪽에도 3배 했습니다. 32를 이항하려고 하거든? 32가 5분의 160인가? 5분의 160이 32? 뺐습니다. 왜 이렇게 그지 같아? 완전 그지다. B의 값이 35분의 60, 이렇게 그렇게 나온다고? 이상한데? 아, 맞네. 아이, 산수도 그지같이 좋네. 자, B 값 대신에 대입하겠습니다. A 구하고 있습니다. A의 값은 여기다 2배에서 빼라고? 2배 했더니 35분의 128입니다. 거기 4를 빼야 됩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35분의 A, B 다 구했습니다. 문제가 함수를 밝히라는데 이거 fx를 찾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다 a, b, t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찾는 답은 이 정도로 숫자가 더럽게 내다니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5분의 12x 마이너스 35분의 64가 우리가 찾는 함수입니다. 문제 잘못 만들었어. 바보같이. 자,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다음 문제가 시험에 매우 잘 나오는 문제 형태야. 밑에가 숫자 위에가 x가 있죠. 밑에가 숫자 위에가 x였을 때는 미분하게 되면 여기다가 t한테 x를 대입한 것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양변 미분하려고 합니다. 양변을 x로 미분하고 있습니다. 왼쪽이 누구라고요? 오른쪽 미분하고 있습니다. 1을 대입한 값을 구하려면 a가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a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데 미수 a의 값을 구하려면 미분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밑에가 숫자 위에가 x면 반드시 미분해야 됩니다. 밑에가 숫자 위에가 x면 x한테 1도 대입할 겁니다. 아래 끝에 있는 숫자랑 똑같은 값을 집어넣을 겁니다. 왜냐면 1부터 1까지 적분하면 뭐가 나오니까. 네, 이걸 써먹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x한테 1 대입했더니 왼쪽은 0입니다. 1 대입했더니 오른쪽은 2-2입니다. a가 1인가요? a가 1이어서 이 함수의 값이 이제 1을 대입할 수 있습니다. 1 대입하면 누구야? 네. 중요한 포인트는 이걸 미분하면 t한테 x를 대입한 거 쓰기만 하면 됩니다. 밑에가 숫자, 위에가 x였을 때.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 문제로 갔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다항함수 fx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밑에가 숫자, 위가 x입니다. 보자마자 양변 미분할 겁니다. 두 번째, 밑에가 3이니까 x한테 3을 대입할 겁니다. 이건 곱미분해야 됩니다. 양변 미분하겠습니다. 곱미분했습니다. 미분하면 누구죠? 한 번은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한 번은 앞에 거 그대로 두고 뒤에 거 미분. 자, 오른쪽 미분했습니다. fx 지워집니다. x로 나누기 했습니다. 도함수의 값이 그 원래 함수의 값도 구할 수 있습니다. 적분했습니다. 적분 상수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 대입하자고요? 3 대입했더니 왼쪽은 3f3입니다. 오른쪽은 3 대입했더니 이 값이 이 값은 그래서 f3의 값이 3 대입했을 때 6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c의 값은 거기다 2 대입하세요. 너 방금 이 문제 풀 때 대답 한 번도 안 틀렸어. 자, 그 다음에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직전에 풀었던 문제하고 지금 푸는 문제 이거 배운 지금 첫 번째, 지금 이게 세 번째 예제거든? 지금 푸는 예제들은 모의고사 30문제 중에서 꼭 시험에 출제 나옵니다. 수능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 예제 3개는 완벽하게 습득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보기에는 제일 처음에 눈에 들어오는 거는 밑에 숫자, 위에 x 미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에 문제랑은 다릅니다. t에 대해 적분하려고 하는데 t만 있는 게 아니라 x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분배를 먼저 해야 됩니다. 분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분배하는 짓을 먼저 해야 되는데 인테그럴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xft dt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tft dt 이 분배한 게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첫 번째 있는 정적분의 값은 t에 대해 적분할 건데 x가 곱해져 있네? x가 곱해져 있으니까 x의 값은 숫자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된 거 맞나요? 인제 양배 미분하려고 합니다. 미분하게 되면 이 녀석의 값은 x라는 문자의 식과 x라는 문자의 식이 곱해져 있으니까 이건 곱미분해야 됩니다. 이건 지금 적분한 다음에 x를 대입하니까 x라는 문자에 대한 식이야. 먼저 앞에 거 미분했습니다. 1 곱하기 뒤에 거 x는 대비 뒀고 뒤에 거 미분합니다. 또 이제 이거 미분하려고 합니다. 여기다 x값 대신에 여기다 t값 대신 x만 대입한 게 미분한 결과입니다. 오른쪽 미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워집니다. 여전히 밑에도 숫자, 위에 x입니다. 밑에 숫자, 위에가 x니까 또 미분합니다. 밑에가 숫자, 위에가 x면 무조건 미분입니다. 미분한 게 누구죠? 미분했습니다. 지금 했던 예제 3개는 엄청 중요합니다.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예제 문제를 봤었는데 앞에 예제까지 녹화된 거 다시 보시던지 완벽하게 터득해가지고 유제도 잘 풀어왔으면 좋겠어요. 밑에도 x, 위에도 x가 있습니다. 나는 함수 fx의 극대값, 극소값만 구해서 빼고 싶습니다. 극값들을 구할 때는 미분에서 빵 나온 값에서 극값을 가지니까 미분에서 빵 나온 게 언제 미분에서 빵 나온지 확인해야 됩니다. 미분하겠습니다. 왼쪽을 미분했으니까 오른쪽 또 미분할 겁니다. 미분하면 어떻게 되지? 오! 완전 정확하게 이해했어 지금. 둘 다 x가 있으면 위에 거 대입한 거에서 밑에 거 대입한 거 빼기만 하면 됩니다. 앞에 있는 값이 전개했더니 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3x 플러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인데 거기서 x의 세제곱 빼기 x만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x 세제곱 지워지고요. 마이너스 x 지워집니다. 그럼 남은 녀석의 값은 3x의 제곱 플러스 3x만 남나? 1도 지워지니까 그럼 그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빵 나온 녀석의 값이 그러네. 빵 또는 마이너스에서 빵이 나오네. 근데 도함수의 값은 2차 함수입니다. 그럼 원래 함수가 누구란 얘기야? 그게 근데 나는 지금 3차 함수의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럼 뭘 대입한 게 극대값이고 뭘 대입한 게 극소값이지? 마이너스를 대입한 게 극대값입니다. 빵 대입한 게 극소값입니다. 문제 요구한 건 최대값에 최소값 빼라고 극대값에서 극소값 빼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를 대입한 거에서 0 대입한 걸 빼란 얘기네. 마이너스 1 대입하고 있습니다. 0 대입하고 있습니다. 이해됐을까요? 엄청 쉽죠? 다음 예제 문제로 갔습니다. 다음 예제 문제는
0부터 2까지 범위에서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최대값, 최소값은 경계값인 0과 2를 갖다 대입한 함수값과 극대값, 극소값, 극대값, 극소값 중에서 최대값, 최소값이 발생합니다. 일단 제일 먼저 할 일은 0대2 반값이랑 2대2 반값은 조사해야 되는데 필요한 거는 미분에서 빵 나오는 그 값이 언제 미분에서 빵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분했습니다. 미분하면 누구야? 0 나온 값이 누구죠? 마이너스 2는 범위 속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함수는 도함수의 값이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 최고차항 계수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함수의 값은 3차 함수입니다. 최고차항 계수의 값이 음수인 3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가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니까 3차 함수 최고차항 계수 음수일 겁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2대2방 극소값이랑 플러스 1대2방 극대값이 있을 뿐입니다. 그림을 0부터 2까지 그리고 싶습니다. 다 필요 없고 0부터 2까지를 대입하고 싶습니다. 난 최대값, 최소값이 궁금합니다. 최대값은 뭘 대입한 게 최대값이야? 네, 1 대입하는 세의 값이 최대값입니다. 최소값은 둘 중에 하나가 최소값이겠다. 근데 함수를 모르네? 함수를 모르니까 전개한다음에 적분했으면 좋겠는데 f'x의 값이 전개했더니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함수인데 도함수를 알고 있으니까 적분했습니다. C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C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밑에가 숫자 위에가 x면 반드시 미분도 하고 0도 대입해? 0 대입한 F형이 누군데? 0부터 0까지 적분한 게 누구야? 0부터 0까지 적분했으니까 오른쪽에 통으로 0이겠네요? F빵의 값은 0인 거 알고 있습니다. C 없습니다. 빵 대입해서 빵이니까. 이제 2 대입하겠습니다. 2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3분의 8 마이너스 2 플러스 4 마이너스 3분의 2인가? 1 대입했습니다. 1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 얘가 6분의 5 마이너스 6분의 5니까 6분의 7 최대값은 6분의 7 최소값 음수인 마이너스 3분의 2가 최소값이겠네. 잘 이해되죠? 자, 다음으로 넘어갈 겁니다. 내용 정리 좀 하겠습니다. 자, 아까까지는 미분한 거에 대해서 결과값을 바로바로 알기로 원했었는데 이거는 시험 나올 때마다 네가 정적분의 값이 라지 fx 빼기 라지 f인 거 아시죠? 나올 때마다 그냥 계산하세요. 정적분이 있고 극한값 있으면은 정적분 한 녀석 쓰고 대입한 거 쓰려고 합니다. 그럼 이 문제를 다시 쓰면 리미트 x의 값이 a로 갔을 때 분모는 x-a 분자는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a인가? 이게 뭔데? 미분에서 a를 대입한 미분계수인 건가? 이게? 이건 순간변화율 따라서 라지 f를 미분해서 a 대입한 게 미분계수 이것도 다시 써보면은 리미트 h의 값이 빵으로 왔을 때 h분의 라지 f a 플러스 h 빼기 라지 f a
따라서 이 값은 그런데 라지 F는 스몰 F를 적분한 걸 라지 F라고 한 거잖아. 결국 이 녀석은 스몰 FA랑 똑같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얘를 계산하려는데 리미트 x의 값이 2로 가까이 갔을 때 x-2분의 정적분의 값이 라지 fx 라지 fe 이건 라지 f를 미분해서 2대2 미분계수 라지 f는 스몰 f를 적분한 거니까 스몰 fe 여기다 2만 대입하세요. 2 대입했더니 7인가? 엄청 쉽죠? 시험 볼 때 이 값을 그냥 바로 F라고 문제 풀지 말고 선생님 방금 한 것처럼 정적분의 값을 쓰고 나서 풀면은 풀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요 녀석의 값이 스몰 fx라고 하고 나서 문제 풀려고 합니다. 저걸 스몰 f라고 한다면 리미트 h의 값이 빵으로 갔을 때 h분의 스몰 f를 적분할 라지 f한테 2 플러스 2치 대입한 거에서 라지 f한테 2 대입한 거 빼라는 얘기죠. 그럼 이 녀석의 값은 2를 보고서 근데 여기 2가 하나 더 있다. h 앞 2가 있지. 그럼 이거는 델타 x의 값을 2h라고 치환했다는 얘기야. 이 자리에 있는 건 똑같아야 되거든. 그래서 없던 2를 곱했으면은 분자리 2를 곱해야 되겠네? 앞에 거의 극한값은 2h 똑같으니까 라지 f 프라임 2인데 거기다 2배 했다고? 이해된 거 맞아? 라지 f2의 값은 라지 f 프라임 2의 값은 그냥 f입니다. f는 우리가 가정했습니다. f의 값은 2 대입했습니다. 된 거 맞아요? 네, 이 챕터는 다 했네요, 이제. 정적분의 활용만 다음 시간에 될 것 같아요. 22번으로 갔습니다. 수능 기출문제라고 써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AB라고 하는 성분의 길이가 있습니다. 5, AC는 2루트 5. 삼각형 ABC의 꼭지점 A에서 BC 내린 수선의 발이 D점입니다. 수선 그었습니다. AD라고 하는 선분의 3대1을 내분점 좌표 2점인데 이 식일의 값이 루트 5입니다. 그때 알파라는 각도 있고 베타라는 각도 있습니다. 알파, 베타는 두 각에 대한 코사인 알파 빼기 베타의 값이 알고 싶습니다. 코사인 알파 빼기 베타? 좀 덧셈 정리까지 봤을까? 덧셈 정리 아직 안 봤지? 상가함수의 덧셈 정리. 좀 있으면 나올 건데 뒤에 있나 보다. 자, 코사인 알파나 지금 코사인 알파 빼기 베타까지 필요한 상태라서 여기가 일단은 3대1인 게 포인트였나 봐. 여기가 길이의 비율이 3대1인 거지 실제 길이가 3하고 1인 건 아니지? 3대1 루트 5 근데 성분의 길이를 모르는데? 수선발 내렸어요. 3대1 내분점이에요. 그거하고 각만 언급했고 다른 건 모르네. 많은 게 뭐가 있을까?
음, 어? 실제 길이를 모르니까 3KK라고 놓을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지 않나? CD라는 길이의 값은 누군지 모르니까 X라고 할까? 전체 큰 삼각형 ACD라는 삼각형 있죠? 거기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하려고요. 뭘 제곱해? 4K제곱 더하기 X제곱의 값이 2루트를 제곱한 20이라고? 삼각형 CDE라는 삼각형 있죠? 거기서 피타고라스 정리 한번 써보려고요. 뺄까? 뺐더니 16K제곱에서 K제곱 뺐더니 15K제곱인 것 같아. X제곱은 지워지는 것 같고. K는 선분이니까 양수해야 될 것 같은데? K가 1이면 X는 누굴까? 그럼 실제 길이가 이렇게 되는 거네? 실제 길이가 3인 거고, 실제 길이가 1인 거고, 실제 길이가 2인 거네. 그 다음 녀석은 여기 길이가 몇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직각삼각형이네. 3대 4대 5? 근데 내가 필요한 건 알파 빼기 베타가 필요하다고 했단 말이야. 코사인 알파 빼기 베타. 코사인 알파 빼기 베타 어떻게 구하지? 나올 때 됐는데? 이 챕터 이름이 뭐지? 아, 상감수의 미분여 사이 상감수 덧선임이 아직 공부 안 했다고? 아이고야, 이거 어떻게 풀어서 보여주냐? 알파 빼기 베타는 가결을 구해야 되는데? 음, 그럼 상감수 덧선임이 공부했네. 어? 다른 거 말한 줄 알았어? 그럼 이게 공식이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인 거 알아? 이게 코사인 덧, 이거 상가함수 덧선형이야, 이게. 그럼 코사인 알파의 값이 누구야? 사인 알파가 누구야? 코사인 베타는 누구야? 사인 값은? 이해된 거 맞아요? 5루트 5분의 10인 것 같은데? 그 약분했더니 2, 유리화했더니 이해된 거 맞아? 또 풀어야 될 거는 23번이 식이 하나 있는데 이 식을 이용해서 탄젠트 제곱 x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코사인 200각 공식.
영상 봤다며. 공식 엄청 많은데? 그 공식 많이 설명한 거 봤어? 근데 공식은 한번 스치고 지나가면 기억하지 않으면 그게 공식이 아니지. 공식 다 외워야 돼. 코사인 EX의 값은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을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라고 쓴다면 사인 제곱 2개. 사인 제곱의 값을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쓴다면 근데 뒤에 있는 값이 코사인이기 때문에 이거 대입하려고. 코사인 2배각 공식은 x에다 2배한 각이었을 때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건 뭔가 이상해. 너 지금 선생님한테 뒤에 있는 문제를 질문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문제를 풀었어? 풀었으면 모르기 힘들어. 왜냐면 여러 번 나오니까. 뭔 상황인지 모르겠어 지금. 외워서 풀어야지 보면서 풀면 네 머리에 들어있는 걸 꺼내는 게 아니잖아. 머릿속에 저장해놓고 머릿속에서 끄집어서 풀어야 돼. 자, 이거 대입했습니다. 대입해서 세배하겠습니다. 대입해서 세배했더니 6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3 17 코사인 된 거 맞아요? 인수분해가 되려나? 인수분해 돼요? 인수분해 되냐고요? 18 빼기 1 17? 너 뭔가 이상한데 지금? 이해된 거 맞아? 코사인 x 값이 누구예요? 왜 말을 안 해? 근데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코사인 값은 최소값이 마이너스 1 최대값이 되니까 마이너스 3은 나올 수 없습니다. 코사인 값 6분의 1입니다. 코사인 6분의 1일 때 부호에 신경 쓰지 말고 탄젠트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코사인 값 6분의 1이면 사인 값, 탄젠트 값이 누구인 거야? 뭐라고요? 정신줄 났네 또. 이제 또 시작하는 건가 우리 현정이가? 에너지 끝났나 보다. 그때 탄젠트 값이 누구예요? 그거 제곱하래요. 또 풀어야 될 거는 24번 문제는 x가 0으로 갔을 때 다음에 극한값이 있습니다. 다음에 극한값이 1이었을 때 이렇게 생긴 극한값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거는 x가 0으로 갔을 때 x의 제곱 fx라고 하는 극한값을 알고 싶습니다. 얘를 알고 싶은데 네모가 누군지는 알고 있습니다. 네모가 1인 건 알고 있습니다. 네모가 1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네모가 등장하도록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모가 등장한다면
네모가 등장한다면 1이라고 대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29의 식은 등호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등호가 성립하려면 x제곱을 곱해줘야 되고 1-코사인 2분의 x를 곱해야 되나? 이러면 지워지고 원래 식과 똑같은 식인가? 그럼 밑줄 친 값은 1이라면서요. 그럼 이것만 누구인지 알면 되겠다? 이런 거 맞니? 리미트 x의 값이 빵으로 갔을 때 1-코사인이 보이면 1-코사인이 보이면 현정아 뭐가 이상해.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었고 네가 영상에서 여러 번 봤을 건데 극한에서 1-코사인이 보이면 1-코사인이 보이면 1 플러스 코사인을 습관적으로 곱하셔야 됩니다. 공부가 형편없이 지금 소홀해. 뭔가 이상해. 너 지금 이상해. 이거 두 개 곱한 게 누구죠? 1-코사인 제곱이니까 사인 제곱을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x가 빵으로 갔을 때 사인 제곱 2분의 x라고 1-코사인 제곱을 바꿨고요. 이제 빵 대입해 보겠습니다. 빵 대입하게 되면 얘는 누가 되는 거지? x한테 빵 대입하면 동그라미가 뭐가 될까요? 코사인 빵이 뭐죠? 사인의 그래프는 원점에서 출발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 코사인 그래프는 어디서 출발하죠? 0,1에서 출발해요? 코사인 0 대입하면 누구란 얘기예요? 그럼 동그라미는 누구예요? 왜 그래요? 현정아, 코사인 빵의 값이 뭔지 몰라서 지금 망설이고 있었던 거야? 자, 이 녀석의 값은 누굴까요? x가 빵으로 갔을 때 아이고야, 현정아 또 한숨이 나온다. 뭐라고? 너 지금 공부가 소홀해. 이게 누구예요? 이건 누구예요? 개수가 붙어 있으면 뭐가 돼? x 앞에는 기수를 보고서 우리는 그 값을 극한값을 일으키게 합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 사인 2분의 x분의 x가 제곱되어져 있습니다. 괄호 속에 있는 거는 극한값이 누구예요? 괄호 속에 거 극한값은 2입니다. 그 2의 값을 제곱했습니다. 4하고 2를 곱해서 8입니다. (93쪽에서) 직선이 있습니다.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45도라고 합니다.
그때 모든 상수 A의 값들의 합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이 세타라고 한다면 첫 번째 직선의 기울기는 누구야? 두 번째 직선의 기울기는 누구야?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이 세타였을 때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이 세타였을 때 두 직선의 기울기 가지고 이렇게 푸는 게 공식이야. 탄젠트의 덧셈 정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직선의 기울기의 값이 m' 두 번째 직선의 기울기 m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각을 베타, 여기 각을 알파라고 한다면 이건 외각, 이건 내각,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인 세타라는 각은 두 내각의 합이 외곽의 크기랑 똑같기 때문에 세타의 값은 베타 빼기 알파입니다. 탄젠트 베타 빼기 알파가 탄젠트 세타입니다. 덧셈 정리가 1 플러스 탄젠트 베타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탄젠트 알파이기 때문에 여기다 적용해서 기울기의 값은 탄젠트 값하고 똑같습니다. 기울기의 값 x축과 이루는 각에 대한 탄젠트 값이 기울기입니다. 그래서 m하고 m-로 바꿨으면 됩니다. 그래서 모르기가 엄청 힘든데 이 위에 있는 예제 문제가 이 공식을 소개하는 예제 문제고 공식에다 숫자만 대입하면 되는 건데 뭐가 문제였을까? 45도면 탄젠트 45의 값은 1입니다. 또 기울기 값 쓰고 있습니다.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a 곱해서 3분의 1 a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마이너스 a를 뺐더니 플러스 a 분자 분모의 3배 하려고 합니다. 3배 해주면은 a 더하기 3분의 3a 마이너스 1입니다. 이거의 절대값이 1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이었을 때가 3a-1의 값은 a 플러스 3하고 똑같고요. 마이너스 1이었을 때는 3a-1하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 똑같습니다. 2a 값이 4니까 a의 값은 2고요. 2항 했더니 4a 값이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a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그때 a 값들 합의 값을 구하세요. 그래서 2분의 3이 답이네요. 문제를 풀려면 공식 나오는 걸 외우셔야 됩니다. 또 모르는 거 있으면 잘 찾아봐요. 34-2 네. 사인 코사인을 더해가지고 2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때 사인 2세타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사인 2세타는 이별각 공식에 따르면 2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입니다. 탄젠트 이별각 공식에 따르면 사인 값을 구하면 탄젠트 값은 자동 구할 수 있으니까 일단 이 값을 구해보겠습니다. 양변을 제곱했습니다.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은 사인 제곱 플러스 2사인 코사인 플러스 코사인 제곱 2사인 코사인이 필요한데 이 값은 1입니다. 1을 이항했습니다. 오른쪽 제곱을 안 했네. 왼쪽만 제곱했고 오른쪽을 제곱 안 했네요. 숫자 1을 밑줄을 친 두 개는 1이니까 1을 이항했더니 마이너스 4분의 3.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3입니다. 두 번째 건 탄젠트 값을 구하고 싶습니다. 세타의 가격 크기는 요거라고
그럼 이스타라는 각의 크기는 파이부터, 그래서 이스타라는 각은 몇 사분면이지? 3, 4분면 동경 이스타가 있습니다. 사인의 값이 4분의 3이라고 이렇게 사인 값을 구할 겁니다. 2세타라는 동경은 여기가 2세타라는 동경입니다. 그런데 사인 값이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여기가 4, 여기가 마이너스 3인가. 빗변은 항상 플러스, 밑으로 갔으면 마이너스, 왼쪽으로 가도 마이너스. 여기 길이의 값이 루트 7인 것 같은데 왼쪽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7이라고 썼습니다. 탄젠트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탄젠트 값이 루트 7분의 3입니다. 그래서 7분의 3 루트 7이네요. 이해됐을까요? 또 105쪽. 지금 살짝 걱정된다. 너 수투도 지금 앞에서 유제문제 중에 물어본 거 있는데 질문 안 한 거 아니야? 수투는 다 잘 할 수 있었어? 몇 쪽이라고 했죠? 105쪽? 백 105쪽에서 풀어야 될 거는 3번? 파이는 라디안입니다. 라디안은 180도입니다. 양변을 180으로 나누게 하면은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 1도입니다. 그래서 x도라고 한다면은 양변 x를 곱해서 180분의 파이 x입니다. 그러면은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 x분의 탄젠트 x라고 써 있었으면 답은 1입니다. 하지만 x도라고 써 있으니까 x 앞에 180분의 파이 x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 x 앞에 있는 계수를 비교하면은 180분의 파이분의 1이어서 번분수 계산에서 100파이분의 180이 답인 것 같아요. 이해됐나요? 또 108쪽. (108쪽) 풀어야 될 거는 3분의 길이만 구해서 대입해서 극한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3분의 길이가 필요합니다. 제일 첫 번째 거는 AC의 길이가 필요하다고 하거든. AC의 길이의 값을 구하려면 삼각형 ABC라는 삼각형에서 탄젠트 세타라는 값을 구해볼 생각인데 여기가 세타, 여기가 90도네. 세타라는 각에 대한 탄젠트의 값은 밑변분의 높이가 탄젠트입니다. 밑변 1분의 AC가 탄젠트입니다. 그래서 양변에 1을 곱할 필요도 없네. AC가 탄젠트인 거네. 그래서 AC한테 탄젠트 세타 대입할 수 있습니다. 이제 AH가 필요합니다.
삼각형 ABH라고 하는 삼각형에서 여기가 세타, 여기가 90도입니다. 사인 값을 구하면 사인의 값이 요게 사인입니다. 빗변분의 높이. 그래서 1분의 AH가 사인 값입니다. 그래서 AH는 사인입니다. 대입하면은 세타의 값이 0 플러스로 갔을 때 세타의 세제곱분의 앞에 게 탄젠트 세타고 뒤에 게 사인 세타입니다. 이해되나요? 그런데 탄젠트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코사인분의 사인이 탄젠트이기 때문에 통분하겠습니다. 세타의 값이 0 플러스로 갔을 때 쌤이 이 값을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묶어주려고 하거든.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1로 묶어주려고 하는데 그걸 묶어주고 나면은 1 마이너스 코사인이 생길 것 같은데 이거 다 곱하면은 이거도 곱한 거 같아. 1 곱하면은 코사인분의 사인 이거랑 코사인 곱하면은 사인. 그런데 세타 한 개랑 세타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세타분의 사인 세타니까 1입니다. 1 마이너스 코사인이 보이니까 습관적으로 1 플러스 코사인을 곱하려고 합니다. 빵 대입하면 코사인 빵은 1입니다. 이것도 1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유리화해서 1 플러스 코사인을 곱하려고 하는데 1 플러스 코사인을 곱하면 분자가 뭐가 되지? 여기다 1 플러스 코사인을 곱하면 뭐가 되지? 그게 사인 제곱인가? 그럼 세타분의 사인 세타의 값은 1이고 그걸 제곱했으니까 이것도 1입니다. 남은 건 요게 분모에 남았습니다. 빵 대입하면 뭐가 되죠? 네, 2분의 1이라고요? 또 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